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도체 재매수 타이밍이라는 제목이랑 지금 최근의 하락장에서 제가 좀 깨달은 것들, 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5G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어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3% 넘게 거의 이제 4% 가까이 좀 하락을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었고, 사실 이게 지금 반등이 진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러 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증시도 상당히 좀 조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4 거의 이제 보합권으로 끝났죠. 그리고 양봉의 모습을 또 그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의 이제 3% 넘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른 것은 약간의 그 어떤 펀더멘탈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좀 그 테마성으로 제약바이오라든가 어떤 교육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좀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우리나라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조금 우리 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 생각에 일단은 그 코스피가 이제 처음에는 한 2%대 거의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3%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장 막판에는 올랐던 이유가 미국 선물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이제 장 초반에 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장중에는 거의 플러스권까지 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장 막판까지 힘을 좀 발휘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이제 기대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새벽에 이제 내일 새벽에 오를 것을 기대를 하고 미리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기대처럼 오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내일의 하락폭은 오늘보다 훨씬 더 이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리뷰를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장비주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었고, 삼성전자 좀 약했고, 하이닉스는 조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살지 SK 하이닉스를 살지 이제 고민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당연히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어떤 핸드폰 쪽이라든가 그 TV 가전 쪽에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기 위해선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만 올인을 집중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수의 그 반등도 훨씬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5G 종목은 이제 지수 대비해서는 좀 약겠지만 또 반도체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강한 종목들이 몇 종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RF 같은 경우는 5% 넘게 올랐고, 서진이랑 솔리도 좀 괜찮은데, 이제 5G에 대한 저의 관점은 아직 1분기가 이제 끝난 시점이고, 본격적인 수주의 그 발주는 2분기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지금 3월 달까지는 주가가 좀 횡보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 지금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고 좀 수그러드는 시점, 그러니까 4월 한 중순부터 수주 발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좀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지금 말부터 4월 한 첫째 주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그리고 또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이 테마 쪽으로 많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고, 그 테마가 한 차례 전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좀 이제 반도체라든가 5G 같은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그런 기업들의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같은 데서도 좀 재밌는 글들이 있었는데, 이제 JP 모건에 따르면은 보통 그 증시가 오르는 시점은 경기 침체가 끝나기 한 2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그 경기 침체가 2009년 1분기에 이제 가장 피크였고 2009년 2분기부터는 그 이제 하락의 증가폭이 훨씬 더 감소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주가도 그 당시의 주가를 보면은 2009년 3월 달에 가장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게 경기 침체가 끝나기 한 2달 전부터 주가가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 사태가 언제가 피크이고 이게 어느 시점이 그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점일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6월 정도가 되고 날씨가 굉장히 여름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는 좀 제한이 있는 그런 날씨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6월 초가 이제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증가 추세로 봤을 때 한 4월 중순 정도가 피크를 찍는다고 봤을 때 아마 4월 한 둘째 주에서 셋째 주가 최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는 좀 추세적인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판단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예측이고 전문가들의 예측이지만 항상 우리 예측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사태를 보면은 예상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진자가 많이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나타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치가 이 정도 하얀색 그래프로 확진자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한 6월 정도면은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7월 달까지 만약에 확진자가 생기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포심이 유지가 된다면은 아마 그 최저점 그러니까 쌍바닥 시점은 4월 중순보다는 4월 말에 발생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두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뉴스에서도 좀 봤는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일일 증가율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제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 중가율을 보면은 지금 3월 30일 기준으로 확진자 증가율이 10%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의 절대 수치로 보면은 뭐 미국에서 10,000명 넘게 거의 20,000명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증가율 자체는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것이 지금 5월 말쯤 되면은 거의 이제 제로 상태까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어떤 그래프 어떤 뉴스의 주요 내용인데 이것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확진자 피크가 4월 중순 정도에 생기고 그때부터 좀 공포심이 줄어들면은 바닥을 찍고 좀 증시가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증시가 턴을 하게 되면은 가장 빠르고 반등을 많이 보일 종목의 섹터가 어디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당연히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는 어떤 펀더멘탈에 큰 문제 없이 어떤 수급상이라든가 외국인 자금 이탈 때문에 많이 하락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이제 2차 전지 쪽이 사실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좀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그런 대장주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테마가 워낙에 지금 극성이고 오늘도 상한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근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젠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뭐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12만 원대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사실상 이제 무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테마에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FDA 승인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르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즌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치료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테마가 이제 거의 다 끝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이제 확진자 수의 증가 그 폭도 어느 정도 좀 감소 추세에 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우는 거의 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물론 이제 국외에서 새롭게 확진된 사람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좀 굉장히 테마가 과열권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테마를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 정말 좀 확실한 테마가 있건 아니면 그와 동시에 좀 오르지 않은 테마가 있을 때만 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언제 사야 되느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지금 사는 것은 물론 여기서 바로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항상 지금 사서 수익을 볼 가능성과 하락을 볼 가능성 두 개를 고려를 해 봤을 때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이고, 지금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지금 8만 원 초반대인데 8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고, 한 7만 7천 원 정도까지 가면 1차 매수, 그리고 7만 원대 초반까지 가면 좀 2차 매수,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겠냐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을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게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